저는 사실 꿈이 없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제가 분명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제가 글을 쓰다가 알게 된 거는 이것저것 많은 경험을 해보고 싶다 라고 말을 했던 게 진짜 모르겠다 라고 말하는, 돌려서 말하는 표현이었더라고요. 정말 꿈이 많아서 이것저것 해보고 싶을 수도 있는데 사실 내면적 조금 깊게 들어가 봤을 때는 진짜 뭘 할지 몰라서 해보고 싶다는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었던 거죠. 회사 생활은 진짜 저는 복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나쁜 것도 아니고 심지어 좋았고, 일하는 환경도 편했고, 물론 어느 회사나 있는 그런 불편한 정도는 있었지만 진짜 회사 생활하기엔 좋았거든요. 근데 그 회사를 다니면은 아무래도 매일 똑같은 상황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사는 거를 대체 몇 년 동안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30살까지 그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이렇게 살기 싫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보니까 누구나 알듯이 월급이 주는 그 안정감이 다 끊겼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불안감이 있지만, 그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대체로 저한테는 다 좋았던 것 같아요. 저의 커리어를 말씀을 드리면은 어디서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되지? 초등학생 때, 그때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었고 전교 1등을 거의 놓친 적이 별로 없어서, 근데 그때는 뭐 초등학생 때니까. 중학생 때 돼서는 이제 점차 성적이 조금 떨어질락 말락 하다가 뭐 나쁘지는 않았는데, 그때 당시도 공부하면서 학생회장도 하고 과학자나 정치인을 꿈꿨습니다. 중학교 선생님을 꿈꾸기도 했고, 그 중에서도 수학 선생님을 하고 싶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냥 뭔가 배우며 깨닫는 모습을 보고 그런 게 너무 좋았거든요. 지금도 물론 좋고요. 고등학생쯤 됐을 때 출산율이 떨어지는 걸 보고 이거는 약간 길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때 항상 들었던 얘기가, 우리나라는 특히 요즘에 사교육 때문에 얘기가 되게 많잖아요. 유독 선생님들이 일하기 힘든 환경이다 라고 들리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의 10년쯤 됐네요. 고등학교 때가 제일 난관이었는데 꿈을 적으라고 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년 동안 제가 내내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제가 학과를 고르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꿈을 생각할 시간에 차라리 공부를 해라 라고 하셔서 그때부터 자퇴를 생각하기 했었죠. 자퇴를 한 사람이 있었던가 뭐 그런 게 화두가 됐었어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한테 가서 야, 왜 공부를 왜 하는 거야? 너도 꿈이 없고 나도 없는데 너는 왜 그렇게 열심히 해? 하고 물어보면, 지금은 뭐 다 의대 가고 뭐 다 박사는 안 하겠지만 뭐 석사하고 그런 친구들이 저한테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을 때 그때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난 한다 라고 해서, 그 친구들은 대체로 다 좋은 학교를 갔고, 저처럼 꿈이 분명하지 않으면 못하는 애들은 3, 4등급을 찍고 고3 때 수시 정시 다 떨어지고 재수하고, 그리고 운이 좋게 또 수시로 학교를 갔습니다. 제가 면접을 잘 봤거든요. 그때 당시에 말하는 거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간 학교는 컴퓨터공학부였고요. 컴퓨터공학부로 골랐던 이유는 제가 어렸을 때 게임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거 아세요? 그 러브비트나 알투비트나 그런 리듬 게임 미친 듯이 했던 그런 기억 때문에 그냥 단지 게임을 조금 했다는 이유로 컴퓨터공학부에 갔습니다. 가서도 저는 제가 공무원이 될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공무원이 되라는 얘기 들었고, 맞아, 나랑 성격이 잘 맞으니까 그냥 FM대로 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꿈을 꿔볼 생각을 안 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까지 공무원 생각을 했는데, 그게 됐던 이유는 제가 개발이랑 안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 파이썬을 수강을 했는데, 그 교수님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교수님들이 연구를 하러 오신 분이지 교육을 하러 오신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 교육을 잘하시는 분이고 아닌 분이 있는데, 저는 아닌 분의 수업을 들었던 거고, 당시에 저는 헬로 월드 치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개고생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코딩이 하나도 안 맞았던 사람인데 개발자를 했었죠. 저는 성인이 되면 자기 몸은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고 항상 생각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장학금을 벌려고 했죠. 그래서 저는 입학하기 전부터 계속 장학금을 찾아봤고, 처음에 1학기 때는 아무래도 이제 내신이나 수능 성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때는 전액을 못 받았고, 그 뒤로 한 번 빼고 전부 다 전액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졸업할 때 당시에는 한 300만 원 정도 갚았던 것 같아요. 다 합쳐서.
공무원을 안 하게 된 계기는 학과에서 상위 10% 안에 들면은 7급 공무원으로 빨리 갈 수 있는 루트가 있어요. 입시 설명회 같은 걸 갔는데 가보니까 컴공이 저 하나 있고 다 뭐 환경공학부, 무슨 문헌정보학과 뭐 이런 자연대나 인문대 친구들이 많이 왔어요. 나와서 대학교 조교님한테 카톡 했거든요. 저 공무원 가려고요. 네가 그걸 왜 가? 라고 처음으로 말씀해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내가 왜 가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나중에 해도 되잖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나중에 안 됐던 것 같아요. 아마 그 대학생 때만 됐던 것 같은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뭐 다른 방법이 있겠지. 굳이 먼저 공무원이 되는 길을 선택하지 말자라고 해서 처음에 대학교 입학할 때 더 좋아했던 프론트 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코로나 덕분에 개발자가 이제 붐이 돼서 조금 취업을 빨리 했다. 졸업하고 한 6개월 있다가 바로 취업을 했거든요. 1년 10개월을 채웠습니다.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계속 앉아만 있는 것도 안 맞고 계속 말을 안 하는 것도 안 맞고 저는 오히려 말을 더 해야지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었는데 그거를 스스로 숨겼던 거죠. 그냥 내가 지금 회사에 적응 못해서 그런 거야. 이 일에서 좋아하는 점을 찾게 되면 뭔가 바뀌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저의 본질 자체가 안 바뀌는 사람이었던 거죠. 지금에서야 깨달은 거는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의 개발자들은 코드를 짜는 걸 좋아하지 말을 더 많이 하고 회의를 많이 하는 걸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더 말하는 게 좋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른 길을 찾고자 했습니다. 제가 한 번 집중하면 3, 4시간까지는 앉아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 근무 시간이 8시간에서 뭐 야근하면 12시간 정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계속 앉아있는 게 저한테는 약간 우울함의 요소가 되었습니다.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점점 말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일단 말을 안 해도 괜찮은 순간이 오면 그때부터 말을 안 하기 시작하고 내가 말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이 피해보는 것 같으면 또 말을 안 했어요. 한번 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신입 때 윗 어른들께 으르렁거린 적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팀장님이 여러 번 불려가시는 걸 보고 그 뒤로 다른 팀원이 그랬을 때도 팀장님이 맨날 불려가시는 걸 보고 말을 더 이상 못 하겠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회사에서 해야 되는 역할은 조금 더 으르렁대고 이거 아니라고 말하고 그런 역할로 들어간 건데 그런 걸 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원래는 그런 거 눈치 보면서 하면 안 되는데 계속 막 가려서 말을 해야 되는데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그렇게 머리가 잘 빨리 굴러가는 사람은 아니라서 말을 가려가면서 하는 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말을 없애버린 거죠. 그럴 때마다 뭔가 한 게 없다고 느껴지고 하니까 그래서 더 힘들었던 거죠. 좀 악순환이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저는 회사를 나오는 게 더 잘 맞았던 거죠. 그리고 단체 생활에 대한 고민도 있거든요. 이게 개인으로 하면 당연히 편한 거고 단체로 하면 당연히 불편한 건데 단체로 뭔가 했을 때 더 큰 걸 이룰 수 있다는 걸 아는데 회사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단체 생활에 맞추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과연 사원이라서 아무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사람이라서 단체 생활이 힘들다고 생각을 했던 거지.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제가 매니저급이 되면은 정말 단체 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인 건지 아니면은 그냥 진짜로 단체 생활이 잘 안 맞는 사람인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혹자가 저한테 말해줬던 거는 저는 대기업 가면은 되게 힘들 거라고 그랬어요. 저는 원래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 대기업에서는 그러기 쉽지 않으니까 보통 위에서 내려진 일을 하는 정도니까 그때 당시에는 지가 뭔데 내가 가보지도 않았는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하지? 했는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잘 본 것 같아요. 완전 작은 스타트업 같은 데 가서 일을 하면 좀 더 맞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막중한 책임이 져야 되는 그런 정도가 되면 재밌을까?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해서 워킹홀리데이를 왔죠. 해서 왔는데 정말로 사람들의 사고방식 자체가 누구 하나 같은 게 없고 제가 뭔가 하면 그냥 그래 네 선택이지 뭐 하고 약간 이렇게 보내주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차라리 외국계 기업에 가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외국계에 가려면 영어를 잘해야 되는데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하니까 거기서부터 막히고 이런 악순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뚫긴 뚫어야 돼요. 그래서 영어를 하려고 여기에 왔는데 여기 와서 좀 자기 표현을 하고 그런 거는 되지만 동시에 여러 명이 말할 때 그런 스토리를 따라잡는다거나 바로바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 현지인의 속도를 따라잡는 건 아직은 너무 힘들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듣고 하는데 이게 뭐 언제쯤 풀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링크드인 같은 걸로 취업 준비를 하려고 했죠. 이미 하는 게 너무 많아서 제가 하는 것만 생각해봐도
스레드, 유튜브 혼자 글 쓰고 다음에 여기서 구직 준비도 하고 여기서 친구도 사귀어야 되고 집도 알아봐야 되고 차도 알아봐야 되고 아리까리하게 할 바에는 안 하겠다라고 해서 멈췄죠. 한국에 있었다면 링크드인 관리부터 빡세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이런 필요성을 못 느꼈으니까 또 안 했겠죠. 여기서 지금까지는 막 어떻게 살고 싶다라는 그런 거는 그려지진 않았어요. 그래도 이런 방향성으로 가야겠다 정도의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조금 더 말을 많이 해야겠다. 영어 공부를 해서 다른 사람이랑 더 얘기를 많이 해봐야겠다. 나는 말을 많이 할수록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구나. 저는 좀 에너지가 고갈될 정도로 써야지 잠을 더 잘 자고 그래서 운동도 좀 해야지 잘 자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앞으로 좀 남은 20대 동안은 어떻게 나중을 살아갈지 그런 거를 생각해보고 싶어요. 정말 나중에 30쯤 돼서 회사 생활 똑같이 하면서 내가 부품인 것 같다 라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정말 원하는 꿈이 있어서 사시는 건지 아니면 꿈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대로 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적어도 부품은 되지 말았어야 됐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시간을 팔아서 사는 거잖아요. 시간 속에서 본인을 채우는 것이 있어야 더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영상이 너무 목이 쉬어서 나갈 것 같은데 어쩔 수 없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갖고 계신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상 마치고요. 이제 편집하러 가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혹시나 저랑 얘기해보고 싶은 게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